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4일 새벽 모의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뿐만 아니라 딸 의혹, 이것도 받고 있죠. 그것도 바로 보좌관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 보좌관은요, 아들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군부대에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 하는 문의를 한 그 보좌관과는 다른 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 딸의 비자 의혹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자하고 여권하고 그냥 흔히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자하고 여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프랑스 유학을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 비자는 프랑스 정부가 발급하는 거고요. 여권은 한국의 외교부가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 청탁은 뭐 흔히 주변에서 아마 한번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지만, 비자 청탁이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가을쯤이라고 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당대표로 있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아들과 관련한 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거는 2017년 6월 달이고요. 이건 가을쯤이라고 하니까 뭐 아마 8월이나 뭐 이때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프랑스 유학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을 학기에 가려고 한다면 이제 8월쯤에 비자를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유학 비자입니다. 일반 관광 비자가 아니고, 유학 비자나 뭐 취업 비자나 이런 걸 받으려면 이게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추미애, 그러니까 당시 당대표의 보좌관 폭로에 따르면, 그래서 기한이 좀 촉박했다는 것이죠. 흔히 비자 민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유학 비자 또는 뭐 취업 비자 같은 걸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서류를 접수시켜 놓고요. 그 서류를 접수시켰는데 이게 뭐가 요건에 미비된다 해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이제 접수시켰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걸리냐면, 이 비자는요, 관광 비자 같은 거는 뭐 흔히 얘기하는 한 90일 정도, 3개월 정도는 그냥 노비자, 유럽하고는 특히 그렇습니다. 노비자로 충분히 갔다 올 수가 있는데, 유학 비자나 취업 비자는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접수를 하면 이것을 본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 비자 같으면 그 어느 대학을 간다, 대학원을 간다. 지금 추미애 장관 딸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려고 했던 모양인데, 대학을 가려고 했으면 그 대학에 어드미션이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도 좋다 하는 어드미션 같은 걸 첨부해서, 그 다음에 학비를 댈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거기에 그 보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해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본국 외교부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본국 외교부에서 이제 각 대학으로도 알아보고, 그건 이제 거기 내에 뭐 예를 들어서 교육부나 뭐 이런 데로 알아보겠죠. 그래서 교육부가 또 대학에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서 제대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뭐 여러 가지 증거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은 또 관련 기관에 알아보고 이러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어찌 보면 가을이니까 가을 학기가 아니고 2018년 봄 학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을에 서류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분명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학 비자나 취업 비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보좌관의 말에 의하면 기한이 촉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접수를 한 겁니다. 접수를 해놓고서 민원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단축시켜달라, 이런 민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보좌관이 직접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프랑스 대사관에서 전화를 안 받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국회 연락관이, 또 외교부 파견 국회 연락관이 있습니다. 이 연락관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이 도움을 요청한 요것이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8일 해명을 내놓은 적이 있었죠. 국회 연락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단순하게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한 기자가 또 부지런한 기자가 통화를 했더군요. 이 보좌관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다시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국회 연락관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국회 연락관이 뭔가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권 사본하고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절차만 안내했다고 한다면 절차 안내? 절차 안내는요, 그거는 유학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절차 몰라서 외교부에 민원하지 않습니다. 절차라는 게 뭐 있습니까?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우리 유학 가려고 한다 그래서 관련 서류가 뭡니까? 그건 이미 뭐 다 나와 있으니까. 또 아니면 국내에 있는 유학원 같은 데 가면 관련 서류는 1번부터 몇 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서류 뭐 일부는 뭐 한글로 또는 일부는 프랑스어로 딱 번역해서 갖다 내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럼 물어보면 이거 계략적인 절차가 얼마 정도 걸립니다. 그거 안 물어봐도 됩니다. 우리 외교부에.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단순히 절차만 안내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권 사본까지 받았다 하는 거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민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청탁을 하면 그게 통과가 되느냐? 이제 여기부터는 이 보좌관은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카카오톡으로 추미애 장관 딸의, 당시 추미애 대표의 딸의 여권 사본과 사진을 보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안내를 했다, 절차를 안내했다는 외교부의 설명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청탁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짐작이 되죠. 지금 이 폭로한 보좌관은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자기는 전달을 국회 연락관한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그런 걸 청탁을 안 할 사람이 왜 여권 사본 같은 거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탁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아니, 비자 청탁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거는요, 오피셜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외교부가 프랑스 외교부에 청탁을 하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게 절차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임의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국에 보고를 해서 본국의 승인이 떨어져야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국 외교부가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민원을 청구해서 이게 뭐 좀 신경은 써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근데 저는 그렇게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그 외국이라고 해서 세상 일을 전부 다 공식적으로만 처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짜 사적으로 좀 가까운 사람을 조금 더 이 사람은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급하다 비자가. 그러면 이제 정말 외교부에서 이 사람은 꼭 봐줘야 된다라고 하면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그 직원 중에 사적으로 친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적으로 친한 사람한테 정말 사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정말 사적으로 프랑스 본국 외교부에다가 이걸 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걸릴 거를 조금 빨리 해달라. 내지는 뭐 휴일에는 발급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휴일에도 어떻게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 이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걸 물어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은 바는 그렇게 아주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추미애 장관, 당시 추미애 당대표의 딸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는지, 그거는 지금 이 보좌관은 알지 못합니다. 그건 추미애 장관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보좌관이
외교부에다 청탁한 거 사실이고, 또 여권 사본 뭐 이런 것까지 사진까지 보낸 걸 보면 외교부가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청탁한 것까지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회 보좌관이 외교부에 청탁한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김영란법 위반.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청탁한 것은 이 부분은 뭐 외국을 상대로 청탁한 거니까 아마 김영란법 위반이 안 될 소지가 있는데 그건 뭐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얘기한 청탁금지법 위반은 추미애 당대표 보좌관이 외교부에 청탁한 것까지는 제가 보건대 이건 뭐 단순하게 안내가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까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아주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아마 문제가 해결됐거나 또는 해결되지 않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 아주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여권 민원이나 여권 청탁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고요. 추미애 장관의 딸은 그 이후에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이 청탁이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비자를 받는 기간을 단축해서 그 해에 간 거지 아니면 뭐 그 다음에 미뤄져서 간 건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 보좌관은 자기는 거기까지 청탁한 거 외에는 추가로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은 국회 보좌관이 우리 외교부에 청탁, 그러니까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청탁을 좀 해주세요 라는 청탁, 여기까지가 분명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소위 비자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제가 과거에 목격한 바, 제가 목격한 거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그 목격한 바를 제가 경험담을 하나 드렸는데, 이런 아주 사적인 채널을 통한 거는요, 만약에 사적인 채널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외교부 중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정말 이런 사적인 얘기를 또는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전혀. 이렇게 되면 이 민원은 아예 가서 꺼내놓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적인 채널로서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카드는 1년에 그렇게 여러 번 써먹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제가 외교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집권당 대표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가을이면 불과 한 5개월도 안 됐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권당의 힘이 굉장히 막강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 외교부에서는 강경화 장관 그때 외교부 장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외교부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권 청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률 위반이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 정도가 아니고 위법행위인 것으로 그게 명백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문제뿐만 아니고 아들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이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딸 문제는 지금 여기저기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비자 청탁과 여권 청탁 이런 것이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 청탁은 여권 청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